안녕하세요. 저는 투게더 디베이트 클럽 대표 케빈 리입니다. 오늘도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명과 중학교 1학년 학생 4명을 여기에 모시고 우리가 디베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한 6번 정도는 교육을 주제로 디베이트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난번부터는 법과 사회라는 주제로 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주제를 선택을 해서 디베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시각이 교육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법과 질서, 제도 여기까지 확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디베이트 주제는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임 셧다운제라고 하는 것은 요즘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나온 건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컴퓨터 게임을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할 수 없도록, 청소년들을 할 수 없도록 이거를 법제화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이겠지만 과연 이게 적절한 방법이 될지 그것 갖고 오늘 주로 토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주제를 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자기 논리를 정확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이슈를 좀 더 심도 깊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전 던지기를 할 건데 여기 숫자 머리 하나씩 그려보죠. 이집법 있습니다. 숫자. 자, 근데 뭐하지? 근데 반대. 근데 반대 방금 하는데. 자 30초 주겠습니다. 결정하세요. 했어요. 찬성해요. 찬성? 반대. 그러면은 맨 마지막 두 번째. 두 번째로 얘기하고. 나중에. 네. 그럼 여기는 반대 먼저, 아니 반대 나중, 네, 반대다죠. 찬성 먼저. 응? 네. 저기서 찬성이라고 하니까 저기서 좋아하는데. 저희도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20분 시간을 줄 테니까 그 20분 안에 자기 팀의 논리를 잘 짜보도록 하세요. 역할 분담도 잘하고. 나한테 이름 태기고. 먹기 싫어. 아니 먹기 싫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해야 한다의 찬성팀 송혜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요즘에는 컴퓨터와 게임 산업이 워낙 발달해 있어서 청소년들이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 많이 늘고 있다는 뉴스를 잘 접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인구 4,500만 명 중 약 93만 8천 명이 청소년 게임 중독자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게임 중독이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얼마 전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 내놓은 해결 방안 중 하나가 셧다운제입니다. 셧다운제란 자정부터 6시까지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셧다운제가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셧다운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셧다운제를 실시하게 되면 청소년들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장시간 컴퓨터를 하게 되면 학생들의 시력이 많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또 장시간 컴퓨터를 하게 되면 계속 앉아있다 보니 척추에도 무리를 줍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만약에 심한 경우에는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하게 되면 이런 건강권과 수면권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게임 중독을 셧다운제를 만약 실시하게 되면 게임 중독을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몇 가지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사회에서는 범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범죄율의 원인 중 하나가 게임 중독이라고 합니다. 게임 중독은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처럼 그 자체로서 뇌를 손상시키고 자제력을 잃게 합니다. 또 자극적인 게임에 반복해서 노출되면 집중력과 인내심이 약해지고 사회성이 떨어지며 충동 조절
조절이 어려워져 쉽게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요즘 게임 중에는 싸우고 죽이는 등 폭력적인 게임이 많아서 게임 중독 청소년들을 보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 중독이 범죄율을 높이는데 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은 아직 어른들만큼 성숙하지 못해서 이런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면 청소년들이 어른들보다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게임에 대한 욕구를 쉽게 조절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청소년들은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누군가가 청소년들의 욕구를 조절해 주어야 하는데 셧다운제가 그런 역할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팀은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게임 셧다운제를 실행해야 한다의 반대팀에 속해 있는 홍유빈입니다. 이번 디베이트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저는 게임 셧다운제를 실행한다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로는 게임 셧다운제를 실행한다 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게임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학생들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동의가 있다면 컴퓨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부모님의 주민번호만 있다면 컴퓨터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 학생들은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부모님 동의가 없어도 자신이 알아서 컴퓨터를 하게 되어서 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시가 되면 금지되니까 중독자들은 그 전에 게임을 다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자녀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학부모이기 때문에 컴퓨터 게임 이용 시간의 선택은 학부모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청소년들에게 컴퓨터 게임 이용 시간까지 참견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셋째로는 학생들의 탈선, 범죄, 자살, 폭력 요인이 컴퓨터 게임 때문에는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은 컴퓨터 게임 때문에 아까 말한 행동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 불량배들이 컴퓨터 게임을 해서 범죄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컴퓨터 게임 때문이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의 사생활 때문입니다. 불량배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범죄를 일으킨다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게임 셧다운제에 반대합니다. 아까 전에 국가가 나서서 그렇게 셧다운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하셨는데 요즘은 게임들이 워낙 죽이고 싸우는 등 폭력적인 게임들이 많아서 그렇게 게임 중독이 된 청소년들은 폭력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이 범죄율에 약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가 그런 범죄율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입니까? 폭력적 게임을 한다 해도 그 범죄를 일으키는 건 극소수입니다. 그렇지만 적지 않습니다. 요즘은 폭력적인 게임도 많고 그렇게 게임 중독되는 사람이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 인구 4,500만 명 중에 94만 8천 명입니다. 근데 꼭 또한 아까 주민번호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개인정보 확인 절차를 더 확대시키는 건 어떨까요? 자세하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게임 셧다운제를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찬성팀의 반박을 맡은 안정현입니다. 저희 팀은 게임 셧다운제를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팀에서는 틀린 생각을 많이 제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주민등록번호 도용하는 것을 막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가입할 때 확인 절차를 늘리는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6시 자정이 되기 전에도 게임을 충분히 할 것이라 하셨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밤새워서 게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다면 이 제도는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학생들에 대해 가장 잘 아는 학부모의 선택을 막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학생들의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이 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생활 침해라고 한다면 담배나 마약을 막는 것도 사생활 침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사생활 침해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학생들의 탈선 이유는 모두 게임 때문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약 93만 8천 명의 게임 중독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게임 중독이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폭력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그 학생들은 극소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팀의 신경미입니다. 저는 반대팀의 의견에 대해 반박을 하면서 저희 팀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반대팀의 첫 번째 주장에서는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이 보장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팀의 반박은 셧다운제 제도가 있던 없던 청소년들의 수면권과 건강권은 보장됩니다. 모든 청소년들은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권은 부모님들이 챙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권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권은 셧다운제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평소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권과 셧다운제 관계는 없습니다. 반대팀의 두 번째 의견에서는 셧다운제가 몇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팀의 반박은 셧다운제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그만큼 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많아서 풀 방법을 찾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사회 문제를 줄이려면 셧다운제로 컴퓨터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조절해야 합니다. 반대팀의 세 번째 의견에서는 청소년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욕구를 잘 조절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팀의 반박은 요즘 청소년들이 성장 시기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청소년들이 성숙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들도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자제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은 부모님이 해주실 거라고 하셨는데 직장에서 늦게 돌아오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셧다운제를 시행하지 않고도 코드를 뽑아가지고 가져가면 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셧다운제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를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요, 만약에 맞벌이 부부가 있다면 컴퓨터 코드를 뽑아서 가져가면 그 아이가 컴퓨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직장에 컴퓨터를 가져가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원한다면 PC방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자제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도 물론 자제력이 전보다는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 어른들보다는 미성숙합니다. 그리고 게임 중독이 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더 그런 자제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그 셧다운제를 하지 않고 청소년들을 더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것은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계속 청소년 중에서 게임 중독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팀의 찬성팀에 속해 있는 정원주입니다. 우선 상대팀의 허점을 낱낱이 파헤친 후 저희 팀의 강조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대편 분들께서는
주장으로 첫째, 셧다운제를 해도 별 효과가 없다. 둘째, 학부모의 게임 결정권이 없어진다. 또 게임이 범죄의 이유는 아니다. 등등의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의견들은 저희가 반박 그리고 교차지를 통해서 충분히 반박할 수 있었고, 또한 상대편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도대체 상대편이 무슨 해결방이 있는지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팀은 이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로 첫째, 학생들의 수면권과 건강권이 피해된다는 것을 내세웠고, 둘째로 게임 셧다운제를 통해 게임 중독을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했고,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은 아직은 성장이 덜 돼서 어른들보다는 미성숙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게임에 늪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 팀은 게임 셧다운제가 좋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해야 한다의 반대팀 이선민입니다. 먼저 요즘은 인터넷 시대로 많은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중 한 문제가 게임 셧다운제입니다. 게임 셧다운제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플레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일명 신데렐라 법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저희는 상대팀의 허점을 말하고 저희 팀의 강점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팀의 의견으로는 첫째, 청소년의 수면권 건강보험 확보가 되고, 둘째, 게임 중독을 예방으로 사회 범죄율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어른처럼 이 청소년들은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 셧다운제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에 대해 반박으로 이런 셧다운제라는 제도가 있든 없든 수면권과 건강은 보장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게임 중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다른 스트레스를 받아 게임으로 푸는데 게임으로 잘못 풀었다는 소리라고 반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은 어른처럼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셧다운제를 실행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하지만 저희는 이 청소년들은 나름대로 자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셧다운제라는 제도를 실행하지 않아도 충분히 마음의 양심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의 강조점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제도를 하는 것은 오히려 청소년의 생활 규제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 오히려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자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게 그런 제도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IT가 급속하게 발전되는 상태에서 억지로 규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 셧다운제를 실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아이들이 나름대로의 자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 아이들이 나름대로의 자제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게임 셧다운제를 왜 마련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런 컴퓨터 중독이 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들었지. 또한 지금 우리도 같이 보면 우리들도 최소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최소한의 자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도 다른 것으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이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결 방법 말고 청소년들을 더 위한 이런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런 자유를 억제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게임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게임 이용에 대한 법률적 규제 시행안을 학부모 청년과 청소년 500명에게 물어본 결과 대다수의 학부모와 청소년들이 게임 이용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생활과 맞물려 있고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생활 규제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 이런 셧다운제라는 제도는 알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상대방 분이 생각하시기에 이것보다 더 나은 제도는 무슨 방안이 있을지. 예로 들자면 이런 셧다운제 말고 선택적 셧다운제도 있고요. 또한 이런 학교에서나 다른 곳에서 이렇게 뭐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적은 부모들이 신청을 하거나 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 요즘 게임 중독이 되는 아이들 중에서는 부모들이 맞벌이 부모라든지 해서 관심을 많이 못 받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서는 부모가 관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적은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임 중독자가 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지금도 학교에서 많이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좀 더 자세히 정착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육을 실시하더라 하더라도 이미 중독된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것을 게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의 찬성팀에 속하는 정원재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뭘 찬성하는지는 아십니까? 게임 셧다운제죠. 근데 게임 셧다운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은 정확히 아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숨은 속뜻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중독된 학생들은 게임을 새벽에도 합니다. 이런 학생들을 막기 위해서 셧다운제가 있는데요. 상대 팀에서는 이런 셧다운제를 피해가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하셨는데 이런 방법들을 많이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이 셧다운제는 게임 중독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법률이 제정된다고 해서 어느 그 누가 게임 중독이 오히려 늘어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셧다운제가 큰 효과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줄일 수는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육해봤자 뭐합니까? 또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코드 뽑아봤자 뭐합니까? 다른 방안들이 있는데 그럼 아예 온라인상으로 들어가는 게임 계정을 싹수부터 잘라버려야 게임을 막을 수 있다고 저희 팀은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런 이유로 셧다운제에 찬성합니다. 저희 팀에게 한 표를 던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주제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해야 한다의 반대팀 파이널포커스 이선미입니다. 먼저 저희 팀의 강조점은 요즘 IT가 급속하게 발전되는 상태에서 이런 제도를 억지로 규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게임 이용에 대한 법률적 규제 시행안을 학부모 1,000명과 청소년 500명에게 물어본 결과 강제적 금지하는 것은 청소년 18.8%, 학부모 16.5%로 가장 낮았고 부모가 직접 관리하는 게임 회사가 제한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 관계자는 게임 이용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생활과 맞물려 있고 게임 이용을 제한한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생활 규제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1분 2초 동안 새로운 홈페이지가 생기고 새로운 인터넷 그런 미디어 업체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만 이런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게임 업체나 홈페이지들은 많은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고, 외국 업체들은 외부 업체들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 외국 업체들은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숨을 쉴 수 있는 곳은 인터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제도로 이렇게 막는다는 것은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게, 학생들의 숨을 쉴 수 없지 못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하지 않아도 다른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이런 중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디베이트 잘 봤습니다. 저기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전에 하던 교육 주제들에 비해서 요즘 하는 법과 제도가 좀 어렵습니까? 좀 어려워요? 예, 오케이. 그럼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더 적응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 선생님이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그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을 조절하는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4분 동안 시간이 주어졌는데 1분 40초 정도만 얘기를 한 친구도 있었고, 절반 정도만 얘기도 한 친구도 있고 그랬는데, 그거는 자기한테 충분히 주어진 시간을 쓰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남들은 지금 시간이 모자라서 그걸 아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판인데, 근데 그것이 가만히 보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명료하게 정리를 안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볼 때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이 뭔가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명확히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도 그거를 작은 시간 안에만 그거를 쓴다는 뜻은 그거를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형식적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무슨 뜻이냐면은 오늘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반박을 하는 경우에 혹은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저는 찬성 혹은 반대팀인데 1, 2, 3 그리고 들어가 버리니까 시간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앞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니까 이 사안의 성격이 뭐고 나는 이거를 어느 각도에서 우리 팀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에 해당되는 얘기를 하고 그거를 또 요약하는 결론 부분을 붙인다면은 시간도 좀 충분히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도 편하고 그런 점에서 좀 더 효과적인 스피치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본문적인 부분만 말고 그거를 앞뒤로 좀 더 꾸며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디베이트가 잘 되면은요 밖에서 구경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스포츠 게임처럼 그 디베이트의 상황 자체가 심지어는 이 교차지리기 같은 것만 보더라도 손에 땀을 주게 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면은 오늘 교차질이나 반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요약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긴박한 스릴 넘치는 그런 디베이트가 되었나? 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선생님은 거기에는 조금 오늘은 좀 모자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학생들이 디베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을 도출해내는데 소홀했다고 생각을 해요. 쟁점이 뭐죠? 싸움이 일어나는 전선. 그러니까 우리가 입안에서 했던 얘기들 중에서 어떤 얘기들은 반박을 통해서 그리고 교차 질의를 통해서 쉽게 말이 안 된다는 거로 판정이 된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계속 교차질이나 요약이나 또 심지어는 파이널 포커스나 여기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게 된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미가 이제 슬슬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죠? 왜냐면 듣는 사람조차도 보면서 저거는 좀 반박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또 교차질에서 얘기하고 또 그걸 요약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 순서에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디베이트가 긴박함이 좀 줄어들고 지루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디베이트에서 선생님은 이제 요약을 제일 좀 눈여겨보려고 그랬는데 요약 부분에서 명확히 쟁점을 부각시키지 못한 점이 바로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크게 봐서는. 그래서 요약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제일 어려운 파트고
우리가 지금까지 늘 제일 많이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죠. 그죠? 요약이 쉽지가 않은데 요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은 이미 이반이나 반박에서 한 얘기를 또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한 얘기들인데. 그죠? 그러면 그거를 좀 다른 각도에서 문제들을 처리를 해주는데 그거를 다른 각도에서 처리를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저기 지금 앉아 계신 방청객이나 혹은 심판들이 알아듣기 쉽게 지금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알려주는 것 같고 그 정리의 내용에서 핵심적인 것은 오늘 디베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 그거를 명확히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렵죠? 어렵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도 어렵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두 번의 그 디베이트로 해결이 되는 거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는 게 지금과 같은 이반이나 반박의 새로운 반복 형식의 요약으로는 이 지금 디베이트가 지금 어느 부분에서 쟁점이 생기고 있고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쪽 팀이나 이쪽 팀에서 명확히 어떤 주장을 하는 건지가 심판이나 방청객에게 부각이 돼야지 저 사람들도 쉽게 이해를 하고 이 판세를 지금 읽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반복이 될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심지어 지루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하니까. 응?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 요약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디베이트 포맷을 설계한 사람은 이렇게 디베이트를 설계했을 때 아주 다이나믹하게 디베이트에 참가하는 학생이나 디베이트를 보는 사람이나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구조를 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반이나 반박은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잘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포인트들도 짚어내는 능력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거는 9포인트인데 오늘 한 번 더 학생들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것은 내가 우리 팀이 이번에 요약을 통해서 방청객이나 심판이 알아듣기 쉽게 명확하게 쟁점을 설명해 줬고 그 쟁점에 따른 우리 입장의 강조점을 설명을 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좀 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지금까지 디베이트를 잘 봤는데요. 또다시 2주일 뒤에 모여가지고 이번에는 또 다른 법과 제도의 주제를 가지고 디베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아래를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요. 저희 한국토론대학에서는 한국 디베이트 코치 입문 심화 토론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학백권 디베이트 지도사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디베이트 특강, 교사 연수, 캠프, 교재 발간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디베이트 코치협회는 저희 한국 디베이트 코치 자격증 1, 2, 3급을 관리하고 저희 청소년 자원봉사단과 교도소 자원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디베이트 대회, 토론 대회를 주관하거나 위탁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학 중에 캠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에 웹사이트나 혹은 카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토론대학 홈페이지 카페가 있고요. 저희가 청소년을 위해서 운영하는 청소년 토론 스쿨의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페를 들어가 보게 되면 청소년 토론 스쿨의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디베이트 코치협회와 한국 디베이트 신문을 보시게 되면 역시 자세한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